자, 윤 정권이 총선 앞두고 수도권 재건축에 속도전을 올린다라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 착수 허용, 재건축 최대 3년 줄어들 듯, 1기 신도시 95만 가구 혜택, 중앙일보는 재건축 빠르고 쉽게, 다주택 과세 가볍게, 그래서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게, 신축 빌라 오피스텔 사면 중과세 면제. 자, 윤 대통령 다주택 징벌적 과세 잘못. 동아일보는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 채 안전진단 면제. 매일경제는 재건축 속도전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패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조가 상당히 좀 시큰둥하다를 넘어서서 냉소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재건축을 이렇게 허용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간 사설을 했어요. 자,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식 경계해야 이게 제목인데, 지어진 지 30년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그러면 전국에 95만 채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고 최대 6년 기간이 단축된다. 소형 빌라, 오피스텔,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깎아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1월 10일 날 발표한 이 일십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향후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으로 멈춰진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PF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당장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자, 그렇다고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가 향후 과잉 공급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 협조도 관건이다. 안전진단을 늦추고 소압 슬립을 앞당기는 등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꺼번에 마구 풀었다가 자칫 집값 불안이 불씨를 키울까 우려스럽다.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도 대비해야 된다.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 안전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사설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정책 뒷감당 되나라는 제목 하에서, 자, 윤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푼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 재건축 억제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이 맞지 않는다. 아파트가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자, 이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칼럼만큼은 제대로 참 잘 지적을 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발표와 함께 국토부는 신축 소형주택,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부과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는 대책도 내놨다. 건설사 PF 부실,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즉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저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영끌 비투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라고도 조선일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영끌 비투 재현에 대해서도 우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 없이 뒷감당하기 어려운 선심 정책만 난사듯 던지고 있다. 한전 47조 적자를 냈는데 가정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개미 투자자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천억 상환 면제, 은행 팔 비틀어 2조 원대 대출이자 반환 정책도 내놨다. 시종 일관 눈앞에 인기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지 조선일보의 사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보수를 지향한다면 이것이 맞는 사설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선심 정책으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국민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진심이 담긴 정책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파트는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다.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 낭비다. 자, 그리고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연끌 비투가 재현된다. 그래서 선심 정책 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정말 제대로 된 충고를 윤 정권을 향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보수 언론을 지향하고 다소 기독권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한 그 지지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권이 좀 상식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론이 대통령을 통제하려 하는가 이렇게 여긴다면요. 그건 나중에 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기 직전에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 간의 충돌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최순실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그 조선첩과 박근혜 정부와의 충돌.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붕괴로 연결됐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런저런 충고를 하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조선일보 주필 등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결국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갖다가 발굴해냈고 그러면서 결국 그 기사가 번져가면서 박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 좀처럼 정권의 방향과 이렇게 각을 세우지 않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각을 세우는 것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윤 정권의 접근이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좀 불안하다. 또 더 나아가서 조선일보가 볼 때 윤 정권이 총선 공약을 좀 더 진지하게 다듬어서 총선에 이기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쌓아대고 남발하다가는 저렇게 막 포퓰리즘을 쌓아대고 남발하다가는 이거 총선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